블로그 제목을 잘 뽑기 위해서 멋진 블로그, 인기 블로그를 뽑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할 건지 챗GPT 사용 방법을 두 가지 알아봅니다. 매력적인 블로그 제목. 제목만 좋으면 일단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블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이건 뭐 수익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물론 이건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챗GPT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챗GPT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도 프롬프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일 거예요. AI, 예를 들어 어떤 주제가 하나 있어야 될 거니까 큰 범위 내에서 우리가 AI라는 걸 주제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AI 주제에서 매력적인 블로그 제목, 근데 뭐 클릭이 꼭 일어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올 그런 거를 5개 알려줘,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의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거였죠. 근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게 AI로 월 100만 원, 100만 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7가지 핫한 툴 7가지 물어봤어. 인간을 대체할까? 이런 것들이요. 또 하루 10분 시간은 조금만 투자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본적인 결과들이 나왔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또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잘 뽑아내려면 고급 기법을 쓴다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두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클릭하고 싶어질 만큼 어쩌고 하는 방법을 제목을 뽑는 방법을 심리적, 언어적 기법들을 내놔. 이렇게 챗GPT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쭉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음에 이어서 이 멀티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이제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죠? 도출한 방법들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해서 블로그 제목을 5개 작성하라. 이 스텝백이라고 해요. 한 걸음 물러서기.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 작성 기법을 먼저 뽑으니까 그렇게 쭉 여러 개가 나왔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 5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클릭이 되려면, 사람들이 클릭하려면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리스트글이라고 하고요. 정보의 간극. 그래서 너만 몰랐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당신 또는 나, 이런 식의 제목이 들어가면, 제목에 그런 글이 들어가면 뭔가 친밀감과 딱 나를 위한 얘기야 라는, 사실은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제 그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다 이거죠. 또는 강한 형용사, 정말 멋진 뭐 이런 거요. 그죠? 그다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주면 블로그 제목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끌기 좋다 이거죠. 후킹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적용한 결과를 보면, 영원으로 시작한 이런 얘기, 아직도 엑셀로 일해요? 또는 내 일자리를 노린다? 이게 이제 개인화네요. 그죠? 생산성 300%, 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 다음에 구글도 몰랐던 정보의 간극, 완전 형용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게 확실히 이제 드러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스텝백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작성 기법, 한 걸음 물러서기, 이건데 뭐냐 이 얘기가, 일단 바로 문제를 풀지 않고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단계를 나누는데 어떤 식이냐면, 바로 문제 푸는 대신에 먼저 문제를 추상화시켜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블로그 글 제목을 쓰려고 하면 그걸 아이디어를 뽑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추상화하거나 일반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바로 그냥 막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가서 큰 그림을 보고 방법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바로 스텝백 프롬프트 작성 방법입니다. 일종의 이제 고급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질문이 생겼어요. 이번 질문은 뭐냐면, 자, 좋은데 저렇게 해서 뭐가 나오긴 했는데 저게 눈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진짜로 저거 챗GPT가 뽑은 게 진짜 최고 맞아?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 맞는 거야? 진짜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뭘 해봤냐면,
실제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라고 한국에서 검색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 말고 다른 건 또 뭘 검색했냐는 연관 검색어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뭐 한 30개가 나왔는데 그 나온 내용들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 응용 사례. 여기 이제 여기다 써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문이나 진로에 관련된 직업으로 이제 학교를 간다, 대학원을 간다, 뭐 이런 것들, 전공 선택, 이런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고민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슈, 사회적 이슈죠. 윤리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실제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저게 정보가 더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려고 이걸 뽑지는 않았겠죠? 그걸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실제 검색어 받은 정보를 프롬프트에다 집어넣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앞에 걸 다 뽑았으니까 스텝백까지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스텝백이 끝났으니까 실제 검색어는 이렇게 나오더라. 연관 검색어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한국에서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두 번째 뽑았던 결과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봐.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나온 그 제목들 중에서 1, 2, 3, 4, 5순위까지를 보면 엑셀을 대체한다? 진짜로? 이런 식인 거죠. 그걸 이제 실제로 업무에다가 써먹는다고 하면 자, 앞에 개념들을 잘 집어넣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연관 검색어에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내용, 사실이죠 이건. 그거에 사례들을 키워드를 뽑아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 인공지능학과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구글이냐 네이버냐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이다 보니까 앞에하고 달라졌죠, 그죠? AI가 당신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 이 자동화 이런 키워드들이 실제로 이제 먹힐 만한 것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하는 게 바로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줄 테니까.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여기서 멈추고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고도의 프롬프트 작성 기법이 되겠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복수의 두 개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결합을 시켜서 여기 이제 블로그 제목 찾는 거, 아이디어 뽑아내는 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텝백이었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방식에 대한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스티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지, 유도. 그렇죠. 유도네, 유도. 그죠? 유지가 아니라 유도. 스티어링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스티어링 커미티 이렇게 하면 추진위원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유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스텝백은 그런 유도하는 기법들, 고급 기법 중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줬어요. 맥락, 배경. 너 이걸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을 하는 건 이런 것들이라고. 이걸 알려줄게. 요것도 참고해서 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지원, 도움을 주는 거죠. 정보 제공. 그래서 컨텍스트 제공이라고 합니다. 맥락 제공. 이건 지원의 역할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유도, 지원, 그런 두 가지 중요한 더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씩을 지금 추가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얻었던 결과죠. 자, 저런 이제 그 상세한 부분들, 기법을 기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확장된 고급 기법을 적용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6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달 8월 2025년 8월에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600페이지짜리 책이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뭐 8월 달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상관없죠.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이 실제로 될 수 있구나. 업무에 써먹는 데 있어서. 뭐 블로그 제목 단순히 뽑는다? 그런 정도는 뭐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설명이 부족하고, 첫째, 그 다음에 검증이 안 된,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실제로 되는 건 어떤 거고 어떤 절차와 과정, 기법을 사용해서 그것도 어떤 문제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뭐 그건 나오면 참고를 하시기로 하고, 지금 그런 컨셉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블로그 제목을 뽑는 걸로 예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블로그 제목을 뽑는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회사 내에서는 보고서를 쓰거나,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그 상품의 컨셉을 잡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뽑는 거하고 사실 그렇게 다른 게 아니죠. 성격 자체는. 거기에도 사실 데이터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고도화된 방법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기억할 사항은 단순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일단 잘 정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뭘 할 건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고급 기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고급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면 뭐 일반인들이 또는 직장인들이 업무에 사용할 때도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부족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사실이 뭔지를 직접 그 챗GPT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검색해도 다 안 나오니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챗GPT가 구글 트렌드를 들어가서 구글의 연관 검색어를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최근 1년 동안 검색했는지를 자기가 뽑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에이전트가 나온다고 해도 연결이 지금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구한테, 챗GPT한테 공유를 해줘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블로그 제목 뽑는 걸 예제로 해서 실제 이제 고급 기법 두 가지를 적용을 하고 그걸로부터 결과를, 뭐 고급 기법이 들어갔죠. 그죠? 고급 기법이 들어갔죠. 그래서 스텝백하고 컨텍스트를 추가해주는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